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카사노바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카사노바는 화려한 언변과 또 사교수를 통해서 여성을 유혹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말년에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우리 정치판에는 요즘에 정치 브로커다, 정치 사기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명태균, 온통 명태균 소리뿐입니다. 저는 이미 명태균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목에서는 정치 카사노바 명태균 그리고 유승민 이름을 달았습니다. 왜 갑자기 명태균하고 유승민이냐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깐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글쎄요, 명태균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끼고서 정치 사기극을 펼쳤다는 얘기가 주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까지나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호의인지는 밝혀져야 할 문제지만은 온통 명태균 얘기가 정치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면은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은 겁박 정도가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정치 사기꾼이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를 우롱하고 있는 자가 연일 정치 농단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연예계에서 여자를 농락하던 카사노바처럼 정치판에도 정치 카사노바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치 행태가 마치 정치판의 카사노바가 정치판을 쥐어락 펴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엊그제 유승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사담을 갖는다고 하는 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명태균을 법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유승민이 한 말을 한번 잠시 인용을 해보죠. 명태균을 법대로 처리하라.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을 겁박하는데 무슨 약점들이 잡혀 있길래 농락을 당하고 있나. 보수의 수치다. 이렇게 꼬집고 명태균의 공천 개입 문제, 여론 조작, 불법 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우리 정치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었는데요. 나는 명태균과는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 상대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정치 불혹화, 정치 사기꾼과는 상대를 하지 않고 있으니 법대로 명태균을 처리해라. 이렇게 강하게 자기는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화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의 속성을 유승민이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씨가 애써서 나는 명태균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정치판에서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퇴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끗함과 반드시 깨끗해야죠.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오죽하면은 명태균이가 유승민을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뒤에 따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유승민이 딱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죠. 어떤 방법을 다 써서라도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부인과 막역하다. 그런 관계라고 하면 서로 줄을 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보통 정치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너도 나도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인데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정치 브로커네, 정치 사기꾼의 비난이 쏟아지게 되니까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한번 우연찮게 만난 후로는 연락을 끊고 만나지도 않고 있어. 의심스럽고 이상해서 만나지 않는다. 갖가지 자기 변명을 하면서 명태균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단이 터지기 전에 명태균을 알아두는 것이 손해볼 일이 아니다. 정치는 누구라도 다 만나야 한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평소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명태균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차단하기에 급급한 것이 또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중적인 모습, 그 모습이지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되었고 과거에 한 번 정도 만난 것이 전부 다다. 이렇게 자기 변명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엊그제 국감장,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강혜선 씨였던가요?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돈줄을 잡고 있었던 그 여자가 아주 작심하면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명단도 다 민주당 쪽으로 전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일단 소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유승민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민은 명태균을 법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무관하니까 법대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은 명태균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연결시켜서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유승민에게 접촉을 안 했다. 무슨 뜻일까요? 명태균으로 볼 때는 유승민의 이용 가치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유승민은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치인의 모습이죠. 본인 자신은 쓰레기 같은 정치 브로커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명태균이가 유승민을 바라봤을 때는 한물간 퇴물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되니 만날 필요도 없고 연락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명태균이 하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유승민이 할 때에 참 유승민이가 딱하구나. 정치인으로서는 참 슬픈 처지에 놓여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정말 다르지요. 유승민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보수 몰락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을 알고 있는 명태균이 한동훈을 만났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 정계의 자칭 타칭 중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관계를 맺었는데 한동훈 얘기는 명태균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만나서 대통령 만드는 데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자기가 지대한 공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정치 브로커라고 한다면은 상대를 파악하는 데에 재주가 남다르죠. 냄새 맡는 데에 기가 막히죠. 한동훈의 역량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하지 않았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명태균이가 26명의 정계의 그 핵심자들을 다 만나고 이용을 했었는데 한동훈도 그 안에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제일 먼저 윤석열 다음으로 한동훈을 떠올리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에도 명태균은 한동훈에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접촉하려 했다는 그 과거 얘기 다 알려졌지만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지요. 자기의 유일한 동지라는 하태경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을 만나려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써왔는데 한동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이준석이라는 말을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준석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던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이준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준석이가 어떻게 한동훈을 대했습니까? 한동훈을 격하게 비난하면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곧바로 이준석은 그 다음날 정확하게 2023년 12월 27일 상계동 고깃집에서 탈당 선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상대하기에는 한동훈이 너무나도 커다란 그릇 자체가 크고 상대하기가 거북스러웠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당을 떠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치가 명태균에게도 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공헌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명태균은 한동훈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에게 어줍지 않게 접근을 했다가 그나마 보수 쪽에 자기의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그 2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을 다 까발리게 되고 그 조직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화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찬머리를 굴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는 자기 수중 안에 집어넣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동훈을 손에 넣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잠시 이준석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죠. 이준석의 잔머리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잘 이용했었죠. 이권도 그리고 술판도 성상납까지 받아가면서 즐김을 통해 왔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누구랑 앞장섰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이가 합작해서 탈당하면서 탄핵의 선봉장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준석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등에 칼 꽂는 것을 한동훈이 제대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하겠습니까? 이준석이야 한동훈을 손잡게 되면은 날개를 다른 것 같이 출세의 길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한동훈은 명태균이나 이준석이나 정치 사기꾼이고 정치 브로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미 명태균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치 카사노바 명태균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나는 아니다 부정하고 있으면서 또 유승민이가 수저 하나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않고 나는 애초부터 상대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강요하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형량만 45년을 때리는 중형을 때린 보수 몰락의 책임자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유승민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끌어들여서 보수를 몰락시킨 사람이라고 아주 혹하게 비난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윤석열은 임기의 절반을 지난 하산길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이 강력한 그러한 대상자일 경우로 생각했을 때에 한동훈이 보수를 망친 몰락의 책임자라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승민은 그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형량 45년 때렸을 때에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라고 변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유승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정치 카사노바 명태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승민을 늘 우리는 가증스럽게 잔머리에 굴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중에 인간 말종 쓰레기 모략에 휩쓸려 가지고 김무성과 함께 박지원의 그 농간에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 탈당을 하면서 그 앞서서 탄핵을 통과시켰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한마디로 원흉이죠. 그런 사람이 보수 몰락의 책임을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죠. 정치의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보수의 자기가 적통임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탄핵당한 것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아주 비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올바른 정치인이었고 그때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지요. 내가 잘못 판단을 했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너무나도 비겁한 짓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오세훈이다, 홍준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수의 중견들이 거론되고 있으니 혹시나 3년 후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내가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유승민이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은 이미 지난 보선에서 썩은 정치를 버리고 이제는 정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노라.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치 변화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유승민은 상대적으로 경쟁 대상들이 명태균과 연결이 되었으니까 명태균에 대해서 법대로 엄하게 조사를 하라,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정치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바라는 한동훈, 정말 처신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